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 함께 시험 범위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PPT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습지를 바로 확인해 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여러 시대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각 지역 간의 경쟁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이 지역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화 시대 때 지역 경쟁력이란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역 경쟁력이 왜 중요한가? 바로 왜 중요한가 하냐면 바로 요거 때문이죠. 세계화 시대라는 거. 우리 꼭 좀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역 경쟁력이라는 게 최근에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세계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된 거냐? 세계화 시대를 통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물자들과 사람들 간의 지역 간 교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계화 시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자들과 사람들의 지역 간 교류가 늘어났다. 요거 두 개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두 가지 점 때문에 지역 경쟁력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화 시대로 인해서 지역 간 경쟁은 더욱더 어떠해지더라?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은 경쟁력 있는 특성을 발굴해서 세계 무대에서 무엇을 높이고자 한다?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각 지역은 경쟁력 있는 특성을 발굴을 해서 세계 무대에서 무엇을 높이고자 한다?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해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인 사례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사례를 본다면 바로 사례 지역 전라북도의 전주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주시 바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한옥마을로 우리 유명하고요. 이 한옥마을과 더불어서 전주가 전주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전주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전주라는 것은요. 전주에 가시면 판소리 문화 모임을 뜻한 대사습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판소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전주시에서 기획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매년 가을에 한 이맘때쯤 한 10월 10일쯤 되면 전주 세계 소리 축제라는 것을 열어요. 그래서 판소리라는 것을 아이템을 바탕으로 소리 축제를 기획을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전주는 바로 이러한 소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보존을 잘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지역 이미지를 굉장히 높이는 사례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공업도시에서 국제영화제와 같은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긍정적 지역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이 더럽다,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국제영화제와 같은 새로운 문화 행사를 열고요. 새로운 문화 행사를 시도를 해서 바로 지역이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에서 어떤 거 이러한 문화 행사, 국제 영화제와 같은 문화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공업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로 바꾼다?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부산광역시의 그렇죠? 비프라고 부르죠? 우리 BIFF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해가지고 부산 그렇죠? 국제 영화제라고 우리
불리는 것들이 이러한 축제입니다. 이러한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부산이란 이름이 그동안 항구 도시의 공업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영화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좀 사례 지역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환경 친화적인 지역 개발을 통해서 생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환경 친화적 개발로 인해서 생태도시 이미지를 구축한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고요. 지금은 좀 뜸하지만 예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갔습니다. 순천시에. 그러면 어떤 점이 이러한 순천시의 이런 선생님의 마음을 흔들었냐면 바로 이 환경 친화적인 지역 개발을 통한 생태도시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그러한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그런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이러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선생님의 그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순천시의 생태도시로서의 이러한 컨셉에 매우 생태도시 그리고 문화도시로서의 컨셉이 매우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한 10년 전에 처음 갔었는데, 한 15년 전에 처음 갔구나. 15년 전에 순천만 일대를 처음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순천만 일대 연안습지와 갈대불, 요로 블라블라블라 하는 곳을 자연생태공원으로 개발했는데요. 15년 전에는 진짜 동네 갯벌이었어요. 여기가 15년 전 동네 갯벌이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는데 여기를 자연생태공원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소위 말해 정말 대박을 쳤거든요. 이 순천만 습지가. 대박을 치게 되면서 순천시의 생태 이미지, 생태도시로 이미지가 굉장히 꽉 잡혔고요. 이걸 바탕으로 순천시가 이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순천시의 습지와 정원을 연계하는 국제정원 박람회 이런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순천시가 생태도시로서 이미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도시라는 이미지가 꽉 잡히게 됩니다. 이걸 대한민국의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도시 슬로건을 꽉 잡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전국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이 박히게 되고, 그리고 순천시로 많은 관광객들, 사계절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깨끗하고 독특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관광명소로 변모를 하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제주도의 사례를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요즘 엄마 아빠들 많이 가시죠. 올레길을 처음으로 개발한 곳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올레길은 제주도 말로 큰 길에서 집까지 이르는 골목길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제주도의 주요 관광길 를 여유롭게 걸으면서 제주도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보고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제주도의 자연 아이템이 이제 전국 각지로 퍼지면서 전국 곳곳에 올레길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관광 코스가 개발되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하면 좀 이제 시험 문제에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에 좀 더 나올 수 있는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앞에 거도 충분히 앞에서도 시험 문제 한 2문제 냈고요. 앞에 내용도요. 요 뒤에 것도 2문제인가 3문제 정도 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화 전략입니다. 그럼 지역화 전략이란 용어 우리 좀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화 전략이란 게 뭐냐? 잠재력 있고 그 지역만의 특징을 차별화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잠재적인 문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것들 타 지역과 차별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서 지역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지역화 전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화 전략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요거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역 브랜드가 무엇이고 장소 마케팅이 무엇인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역 브랜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적 특징, 산업 인물 등과 관련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지역이 많은 독특한 자원을 하나의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끌어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 지역의 브랜드를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지역을 한 번이라도 더 찾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지역 브랜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든 지역 브랜드는 100개의 공장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해요. 왜? 지역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는 이러한 선순환적인 과정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브랜드라는 것이 최근에는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지역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하는 게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는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냐? 마케팅이라는 것은 홍보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의 장소를 상품화시켜서 여러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장소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장소 마케팅이라는 것은 랜드마크와 같은 특정 장소를 상품화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장소는 하나의 상품과 물건과 같은 상품과 같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높인다?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 있습니다. 강화구는 고인돌이 많은가 봐요. 이러한 고인돌이 많아가지고 고인돌이 많아서 이것을 지역 브랜드화 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장소 마케팅 우리는 고인돌이 많으니까 고인돌 보러 오세요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잘 만든 것 같은 게 지역 브랜드가 제일 잘 만든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선생님 생각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이게 순천시 사례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지역 브랜드가 얘들이 있는데 이제 전라남도 순천인데요. 이게 바뀐 모양이다. 이제 옛날에 이거였어요. 옛날에 대한민국의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거 요게 근데 최근에 바뀌었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게 이게 지역 브랜드를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고 선생님 생각에 정말 생태수도로서의 그러니까 환경도시로서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사람들한테 딱 각인시킨 하나의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고 우리 김천을 보시면 우리 김천시를 보시면 우리 김천시의 슬로건이라든지 요런 것들 도시 슬로건이 요게 하나에 근데 요거 보면 요즘 상무 축구단도 올해 창단됐죠. 상무 축구단도 유니폼 메인에 이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고민이 듭니다. 과연 이게 김천의 브랜드로서 이 해피투게더라는 게 김천의 브랜드를 잘 살려내는 걸까? 라는 것들 항상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천시에서 굉장히 많이 미는데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 고음을 이 마스코트로 많이 밀죠. 요게 또 뭐냐면 지역 브랜드와 같은 지역 브랜드인데 수도산에 곰이 반달때 가슴곰이 살아요. 요즘 또 가야산으로 넘어갔다 왔는데 이 곰을 마스코트화 시켰다라는 거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의 장소 마케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김천하면 지역 브랜드 잘 만들어진 지역 브랜드라든지 장소 마케팅이라는 거 이걸 딱 들었을 때 그런 이미지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래 그 장소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들어야 잘된 지역 브랜드 잘한 장소 마케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김천시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리적 표시제라는 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비롯한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 그러니까 이 생산품인데 지금 농산물에 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그 지역에서 만든 생산품을 증명하고 표시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이것을 많이 구매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지리적 표시제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요. 하면 지리적 표시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되면 다른 곳에서 임의의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지리적 표시제도 보시면 이거 우리나라 김천의 사례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 김천의 지리적 표시제 하면 어떤 것들을 지리적 표시제로 해놨을까요? 농산물, 농축산물이 가장 대표적인데 자,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김천의 자두와 김천 포도를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두와 포도와 관해서 김천에서 무슨 이제 김천의 자두와 포도가 나는 거에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을 하면 자, 이 김천에서 해놓은 자두 포도를 다른 데서는 이제 김천에서 브랜드화 시킨 이러한 자두 포도를 다른 곳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면 다른 곳에서 쓰려면 어떻게 한다? 다른 명칭을 써야 되는지 김천에서 쓰고 있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 상표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생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특산품을 보호하고요. 상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특산품 보호, 상품의 품질 향상,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제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다른 지역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표시제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치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품의 품질을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리적 표시제를 왜 하냐? 상품의 브랜드가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이미지를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의 포도 자두가 유명해서 사람들이 김천 포도 자두를 김천 포도 자두는 믿을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산다면 어떻게 돼요? 김천 포도 농가라든지 김천의 자두 농가의 수익이 늘어날 거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김천 지역 경제 전체에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를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정도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우리 이제 나머지 정리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